안녕하세요. 오트리 박기도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오닉 6 드디어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와, 열쇠가 이렇게 생겼어. 와, 대박. 진짜 미래적이지 않아요? 꼭 그랜다이저 같기도 하고. 그랜다이저 아실려나? 와, 진짜 미래에서 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키 진짜 예쁘다. 솔직히 지금까지 본 모든 자동차 키 중에서 포르쉐 키 다음으로 예쁘네요. 와, 지금 시승은 아이오닉 6 그 롱레인지 4륜구동 20인치짜리 지금 시작을 했고요. 와, 실내가 진짜,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지난번에 모터쇼에서 만나봤을 때도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에 감탄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고급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미래적인 고급차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사이드 미러가 이거 보면 익숙해지겠죠. 근데 아직 약간 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미러 카메라의 영상 위치는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올라오지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지금 가끔 신차들이 나올 때 이제 디자인이나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설계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그 부분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야, 카메라를 달아서 이거 보이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이 위치가 어떤 게 중요한가를 판단할 때 그냥 예쁜 위치, 그다음에 아니면 공간이 나오는 위치가 아니라 실제로 주행할 때 이게 주행에 도움이 되느냐,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원리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예전에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렇게 좀 미스하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프트가 뒤에 날개가 좀 긴 게 좋은데 예전엔 진짜 이상하게 디자인해 놓은 적도 있었었고, 저번에 이 모니터 위치 같은 경우도 시선 이동이 오히려 기존 사이드 미러보다 더 시선 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위치가 달라가지고 오히려 주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제대로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시트를 다 낮춘 건데 대시보드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시트가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대시보드가 낮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앞으로 윈드실드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좀 이쪽 시야가 조금 가려지긴 하거든요. 얘가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개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개방감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너무 이쪽이 좀 답답한 느낌. 그러니까 시트가 요만큼만 내려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기준으로는 앞쪽 시야가 윗부분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일단 기본 처음 승차감은 상당히 좋고요. 요즘 현대 기아가 이 승차감 세팅은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밀리 세단인지 스포츠카인지 지향하는 바가 뭐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구분을 많이 크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외관이나 사이즈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동하는 동안에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외관은 일단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롱레인지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모터 출력이 239kW, 환산하면 이제 325마력이죠. 그러면 EV6 롱레인지 4륜이랑 똑같거든요, 전기모터.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77.4kW로 똑같죠. 그런 반면에 이제 공기저항 계수가 훨씬 더 낮다 보니까 무게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원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아이오닉 6가 EV6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공기저항 계수의 영향이 가장 크죠. 일단 전면에 저항받는 부분들도 훨씬 적고, 근데 뒤쪽에서 빠질 때 저항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꽤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제로백 같은 경우에 지난번 모터쇼 때도 5.1초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EV6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4초 후반에서 5.1초 뭐 거의 그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 백. 야, 가속력은 상당히 강력한데 5.1초 사실 뭐 0. 몇 초 차이를 느낌상으로 느끼긴 어려운데 5.1초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거의 한 4초 후반 느낌인데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핸들 가운데 있는 이 컬러도 지금 바뀌거든요. 에코, 이게 노멀, 스포츠. 한번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컬러는 똑같은데 드라이브를 바꿀 때마다 녹색 한번, 그 다음에 약간 일반 보라색 한번, 빨간색 한번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꾼다는 걸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멋있어요. 여기 특히나 도 손잡이 이쪽 윗부분에 여기 약간 기본 패널 자체가 물결 무늬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멋지게 들어옵니다. 지금 확실히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전방을 보다가 이 사이드 미러까지 가는 시선의 이동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되긴 해요, 분명히. 그래서 시선을 이동을 최소화해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위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이드 미러가 여기 보이는데 지금 미러 자체에서 보면 차체 바디 옆모습이 살짝 비치잖아요. 이 바디 옆모습이 보이는 위치가 여긴 거야,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옆차선이 어떤지 정도를 확인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주차되어 있을 때,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보통 기둥 옆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기둥에서 충분히 띄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상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어요. 네. 실제로 사이드 미러에서는 여기가 차체 끝인 것 같은데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급가속도 좀 하고 있고 스포츠 모드를 쓰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지금 391km가 뜨거든요. 390 나누기 0.85, 390 나누기 0.85는 약 458.8이에요. 458.8. 지금 스포츠 모드에 뒀는데도 458이나 주행할 수 있다고. 와, 대박인데. 지금 재원상으로는 롱레인지 사륜에 20인치 휠을 장착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420이거든요, 복합으로.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도 458이면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인증받은 복합 전비가 4.8인데 좀 전에 4.9 정도 나오다가 지금 4.8이 나오거든요. 지금 스포츠 모드고 시속 100km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4.8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아마 급가속을 좀 많이 하거나 하게 되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인증받은 것보다는 확실히 잘 나오고 있어서 보통 뭐 에코 모드로 바꿔볼까요? 에코 모드로 바꾸면 장난 아닌데 410이야. 409 나누기 0.84, 409 나누기 0.84는 약 486.9예요. 486. 와, 지금 에코 모드로 주행하면 거의 아마 처음부터 계속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거나 또 시내를 주행하거나 하면 뭐 500km는 훌쩍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사륜구동에 롱레인지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도 평상시에 뭐 웬만하면 50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EV6 롱레인지 2륜 탈 때 그때 한 470km, 80km 이 정도를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4륜 넣고도 평상시에 한 500km 가까이 탈 수 있다. 가능한 건가? 이게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고속 주행일 때예요. 저속 주행에서 시내 구간에서는 공기 저항의 비중이 한 30-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드라이브 모드나 뭐 그런 부분들 또 뭐 영향이 꽤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고속 주행할 경우에는 공기 저항의 영향이 한 60-70% 이상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는 이 공기저항 계수가 분명히 도움이 크게 많이 될 텐데 시내 주행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복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주행 가는 거리는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뒷좌석 승차감 어때? 전기차라 보니까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제가 봤을 때도 승차감 세팅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 휠 베이스가 세단 기준으로 보면 이게 휠 베이스가 2950이면 상당히 잘 나온 거거든요. 아이오닉 5가 휠 베이스가 3000이고 EV6가 2900이고 지금 아이오닉 6가 2950이어서 뭐 그 중간이긴 한데 보통 현대 기아차의 앞바퀴 굴림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긴 편이죠. 그런 만큼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전기차는 이제 토크가 워낙 세니까 급가속하면 순간적으로 계속 울컥울컥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테스트를 하느라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행하진 않죠.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하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시승이다 보니까 좀 울컥울컥하게 주행을 해서 그러면 조금 멀미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충전을 넣어놔보면, 우선 충전은 이게 조금 굴러다닐 수도 있겠다. 지금 무선 충전하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이게 센터 터널이 지금 폭이 좀 좁은 편이잖아요. 이게 공간, 운전석이랑 동반석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근데 이 센터 터널에 이렇게 약간 옆에 두툼한 이런 가이드가 있는 느낌인데, 이건 좀 약간 타이칸 느낌으로 좁기도 하고 폭이 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칸 느낌이 조금 나네요. 근데 진짜 에코 모드에서는 뭐 힘 훅훅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에코 모드로 주행하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멀만 해도 조금 더 빨라지고 스포츠가 되면 확실히 훅훅 나간 느낌들이 좋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좀 전에는 좀 약하게 였었는데요, 강하게 한번. 소리가 완전, 처음에 엑셀을 밟기 시작할 때는 비슷한데 조금 더 깊이 밟으니까 소리가 확 더 증폭이 되네요. 아예 꺼버리고. 사실 저는 전기차에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끄는 거 저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조용한 게 매력인데, 그래서 아예 꺼버리고 주행하는 게 저는 조용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그 공조장치 패널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EV6처럼 다 터치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맵, 내비, 미디어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은 메뉴가 지금 밖에 빠져 있고 아래쪽에 에어컨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직관적으로 또 온도는 바로바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화면에 가 있다가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설정 화면에 가 있다가도 지도로 갈 때는 이 맵 누르면 바로 가니까 이게 훨씬 낫죠. 네. 자, 스포츠 모드에서 가볍게 좀 와인딩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휠도 20인치나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코너링 실력이, 그립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폰이 계속 날아다니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요. 이게 공차 중량이 2055kg이니까 2톤이 넘는데도 코너링 실력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차 정도 되면, 이게 무게 중심도 아무래도 EV6나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무게 중심이 낮은 편이어 가지고 이 차는 서킷 가서 타도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오닉 6N도 이미 디자인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원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또 독일 가서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아이오닉 6N은 밸런스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N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차 사륜구동만 해도 힘 자체가 이 정도면 뭐 워낙 좋아가지고 평상시에 부드럽게 편안하게 타면서 가끔은 이렇게 막 강력한 가속력이나 코너링을 즐기고 싶으실 때 뭐 기본 사륜구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해요. 핸들 응답성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고,
그리고 지금 느낌 자체가 확실히 차가 좀 긴 차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느낌 자체가 회전하는 느낌이 보면 뒤가 따라오는 느낌이 아 이게 차가 길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뒷좌석이 한번 쓱 돌아보면 뒤가 엄청 넓어요. 뒷좌석이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그래서 가족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는 뒷좌석 자체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가족들 생각하면 아이오닉6가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혼자 타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EV6의 디자인 약간 그 EV6 같은 경우는 SUV도 아니고 또 세단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쯤 되는 위치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그냥 평상시에 타고 내리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런 나름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나름 장점이기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EV6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오닉 6는 확실히 좀 더 낮은 시트 포지션과 넓은 뒷좌석 생각해보면 나름 또 장점이 분명하네요. 근데 이 사이드 미러랑 모니터 이 부분은 어느 순간 아 이게 훨씬 더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아날로그 거울이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확실히 디자인은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저항 계수가 0.21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이 뾰족한 것도 공기저항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를 뾰족하게 만들어내는 게 공기저항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 약간 미래 느낌의 컨셉카에서는 뒤를 이렇게 뾰족하게 뺀 차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양산차들에서 디자인을 그렇게 뽑지는 않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뒤를 이렇게 뾰족하게 뽑아내 가지고 이쪽 공기저항을 많이 줄인 게 공기저항 계수에 제일 큰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근데 이게 키가 세단보다는 확실히 더 크거든요. 이제 지난번에도 소나타랑 비교했는데 길이가 조금 더 소나타보다 조금 더 짧고 그 대신 휠 베이스는 훨씬 더 길고 폭은 넓고 키가 한 5cm 정도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면에서 뒤에서 이렇게 주행하면서 보면 그냥 세단 같지는 않고 약간 해치백 느낌이 날 만큼 키가 꽤 크거든요. 그런데다가 뒷모습 디자인 자체도 조금 특이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일단 그 유저의 입장이라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컬러는 이번에 진짜 컬러가 진짜 이거도 약간 그 쑥색인데 조금 느낌이 별로 약간 별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도 있는데 이 컬러도 썩 잘 어울리지. 일단 컬러 자체가 기본적으로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조합도 그다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흰색하고 검정색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나왔는데 뭐 기본이니까 그 외의 컬러들은 좀 진짜 애매하네요.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 뒤에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쉽게 말하면 약간 범퍼 같은 느낌인데 두꺼운데 이렇게 핀이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뒷면에서 오면서 따라가면서 보면 진짜 좀 디자인이 특이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처음 보는 차예요. 확실히 처음 보는 차. 뭐 디자인은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건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마 분명히 현대가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서 이게 연비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의 디자인, 과감하게 뒤를 이렇게 쫙 빼는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디자인을 예쁘게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타이어가 지금 245-40R20에 지금 피렐리 피제로거든요. 피제로인데 요거 이제 전기차 전용 피렐리 피제로다 보니까 일단 그립도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20인치는 이게 사륜구동일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생각해서 20인치가 딱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잠깐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뒷좌석 굉장히 여유 있어요. 와, 이거 주먹이 3개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여유가 있고 머리 위 공간은 제가 머리가 살짝 닿거든요. 근데 뭐 세단인 걸 감안하면 특히나 루프가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뭐 이 정도면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공간 자체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럼 됐죠. 뭐 디자인이 뒤가 좀 이렇게 꼬리가 쭉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연미복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패들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회생 제동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거를 길게 당기면 오토와 수동으로 바뀌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레벨 0에서 한 번 더 당기면 오토가 됐었는데, 지금은 길게 당겨서 오토와 수동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오토에서도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이긴 한데도 좀 더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토인 상태에서 레벨 단계를 좀 높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는 뭐 당연히 레벨 0에서 1, 2, 3, 4까지 가는데, 4가 맥스가 되면서 이제 아이페달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엑셀을 밟으면 가속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면 제동이 되기 때문에 그 발을 떼는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토 모드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오토로 주행하시게 되면 앞에 차들 없고 그럴 때는 지가 알아서 그냥 관성 주행을 더 많이 하고, 근데 코너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앞에 차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 모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원페달 드라이브에 익숙해지시면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지금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보스 오디오는 뭐 음색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타격감도 아무래도 이게 급이 아주 높은 급은 아니거든요. 옵션도 45만원 그 정도니까 사실 뭐 그냥 옵션 가격으로서는 가격 대비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스 오디오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차의 공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공간을 채우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고, 또 보스인 걸 감안하면 타격감도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지금 갤럭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랬을 영향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무난하긴 한데 이게 보스나 이 아이오닉 6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타격감이 조금 더 높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음악에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스 선택하시면 되게 편하게 또 신나게 음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힘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가속력이나 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가 되더라도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진 않죠. 그래서 가속력은 정말 좋아가지고 엄청 빠르게 가속이 되고, 약간 국도 같은 데서 주행을 해보면 가속은 정말 좋은데 하체가 더 단단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반 모드로 주행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스포츠 모드로 조금 빠르게 주행할 때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쉬운 점은 이쪽 시야가 조금 답답한 거, 그리고 오디오도 메르디안보다는 조금 빠진다는 느낌. 그리고 뭐 단점을 또 몇 개 더 꼽자면, 이 무선 충전 위치가 이게 좀 과격한 움직임에는 핸드폰이 너무 많이 굴러다닌다는 점. 여기 약간 이렇게 접착력이 있는 면이 되어 있는데, 요즘 폰들이 뒤에 카메라 때문에 블룩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착이 잘 안 돼요. 밀착이 잘 안 되는 점 좀 보고 아쉽고, 창문 여는 버튼이 이쪽에 와 있는 것도, 이건 뭐 익숙해지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창문 여는 버튼이 있는 차들이 지금까지 여러 나왔었는데 매번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지적을 받고 있어서, 그런 반면에 이 안쪽 홈 안쪽 바닥이 좀 미끈거리는 재질인 거는 좀 아쉽네요. 여기 안 미끄러지는 그런 재질로 해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트는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옆구리는 잘 잡아주는 편이고, 가운데 센터 콘솔 요 팔걸이로 쓰는 부분이랑 도어 트림에 이게 팔이 닿는 부분이 이게 가죽이 아니거든요. 근데 질감이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센터 터널 밑에 여기 넓은 공간은 진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6
롱레인지의 4륜구동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승차감이 엄청 좋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매끈한 느낌 면에서 아이오닉 6가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시트 포지션이나 어떤 차체 형태 자체가 이건 세단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힘 자체는 EV6랑 아이오닉 5에서 경험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77.4에 최고 출력 325마력 4륜구동 기준으로 제로 100 5.1초 그래서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 5.1초보다 좀 더 빠른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가속력도 갖추고 있고요. 하체가 굉장히 매끄러운 것도 장점이고 힘이 엄청 강한 만큼 웬만하면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또 4륜구동에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 차를 아마 스포츠 모드로도 저는 이게 스포츠 모드여도 막 엄청 시끄럽거나 막 그렇지 않고 또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힘은 엄청 강하니까 스포츠 모드도 꽤 자주 타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EV6 전에 타보니까 그 에코 모드로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거리를 가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 당연히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충전은 다 돼 있고 오늘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 그럴 때는 가끔씩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가속력을 즐기는 것도 정말 재밌거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뭐 워낙 잘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같은 배터리 용량 대비 지금 제일 잘 나와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점 사실 뭐 괜찮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키징이 인테리어도 그렇고 뒷좌석 공간도 그렇고 또는 파워나 주행 가는 거리나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많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거의 한 등급 차이가 날 만큼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와서, 그러면 결국 이제 아이오닉 5나 EV6랑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골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차체의 스타일별로 그 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6로 오면 될 것 같고, 특히는 해치백이나 아니면 SUV의 그런 좀 그 트렁크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오닉 5나 EV6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오닉 5 EV6 GV60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모델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네요. 디자인이 아직 조금 적응이 안 되고 특히나 뒷모습이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상품성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사전 계약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카메라랑 모니터 이 부분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차를 직접 뭐 내 차를 가지고 매일매일 타시면 뭐 또 적응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시각의 위상차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평상시에 이제 염두에 두고 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진짜 잘 나왔네요. 뒷좌석 여유 있는 것도 진짜 좋아. 이 정도면 뭐 진짜 여유 있죠. 아이오닉 6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고 사전 계약을 하신 만큼 차도 굉장히 잘 나와서 그분들이 빨리 차를 잘 받으셔가지고 즐거운 전기차 생활을 즐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